예, 안녕하세요. 김노무사TV의 노동백과 시선 4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비전형 근로시간 전체를 좀 알아보려고 해요. 법정, 소정, 근로시간 외에 법으로 입법된 비전형 시간. 그러니까 포괄임금제는 사실은 법이 아니라 법원이 판례를 인정하고 있는 건데 이해하기 어려운 점도 많아요. 근데 비전형 근로시간 같은 경우는 입법으로 되어진 사안이기 때문에 조금 양상은 다릅니다. 그러나 이제 근로시간 제도의 외적 현상을 담고 있는 건데요. 대량, 한동안 문제가 좀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주 52시간제로 이제 축소하면서 우리나라가 사실은 마음만 먹으면은 40시간 플러스 12시간, 52시간 또 플러스 8시간, 60시간을 넘어가는 노동이 가능했던 나라인데 어쨌든 국회 입법을 통해서 52시간으로 이제 바뀌었죠. 이때 재량 근로시간제를 넓혀야 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넓혀야 된다, 이런 논의가 좀 있었었는데 그 논의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하나 탄력 근로시간제 대 재량, 다른 간주 이렇게까지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분류되는 거는 아무래도 좀 유연하게 운영하기 위한 제도라고 먼저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가장 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거는 탄력적 근로제도입니다. 탄력적 근로제도는 이름처럼 뭔가 이번 주는 좀 일이 많아서 좀 더 일을 많이 하고 다음 주는 좀 적게 하고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총 평균을 내서 만약에 40시간을 넘지 않으면 그거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평균을 낸다라는 점이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는데요. 짧은 기간에는 한 2주 단위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장기간 같은 경우는 3개월 동안 쭉 평균을 냈을 때 만약 40시간이 일주에 되지 않는다 그러면 연장근무 수당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근로자들은 좀 반발하는 것들이 좀 많았고요. 그리고 이슈가 됐던 이유는 이 단위 기간의 3개월을 6개월로 연장을 하겠다라는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안 때문에 노동계의 반발 때문에 현재는 진행되진 않았고 현재로는 최대 3개월 동안 이것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번 주는 48시간을 근무를 했어요. 근데 다음 주는 32시간을 만약에 근무를 하면 평균 내면 40시간이죠. 근데 탄력적 근로제도가 시행되기 전이라면은 48시간 근무한 그 주에는 8시간 연장근무 수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탄력적 근로제도가 시행이 되면은 평균 내서 40이기 때문에 연장근무 수당을 하나도 안 주는 거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 유연근무가 필요하다라는 사용자의 주장과 근로자 입장에서는 그럼 어떤 특정한 주는 과로를 하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 특히나 3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제도는 최대 이 탄력적으로 했을 때 일주일에 52시간까지 근무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이 52시간에다가 연장근무는 또 추가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맥시멈으로 하면은 64시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과로가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는 거죠. 이런 논의들 때문에 3개월 단위만 해도 생체 리듬이 무너지는데 6개월까지는 갈 수 없다라는 게 주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탄력 근로제도와 유사한 제도 먼저 말씀드리면은 선택적 근로제도라고 해서 좀 주도권이 좀 다르게 있습니다. 탄력은 사용자에 있다라고 한다면은 선택적 근로제도는 근로자에게 유연함을 주는 건데요. 사용자가 시간을 정해줍니다. 이 시간은 무조건 꼭 나와야 된다. 하지만 출퇴근 시간은 좀 유연하게 해라.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하실 거예요. 시차 출근제나. 그래서 어떤 팀은 9시 출근, 어떤 팀은 10시 출근 이런 거를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재량을 주는 거죠. 선택적으로 아침에 잠이 많은 사람은 좀 늦게 나올 수 있는 거고 아침에 이제 멀리 있는 분들은 아니면은 자녀를 유치원에 보내야 된다. 이런 경우는 출근을 11시까지 할 수 있는 거죠. 다만 11시에서 3시까지는 모두 다 근무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정해놓고 출퇴근 시간을 조금 조정할 수 있는 게 선택적 근로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재량 근로, 간주 근로, 사실 이게 약간 저희 같은 일 하는 쪽에서 많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일정한 연구의 결과물을 가지고 노동시간을 인정을 하겠다 이런 제도예요. 이게 이제 포괄임금제랑 약간 비슷한 냄새가 나는데도 좀 다른 점은 어쨌든 입법을 통해서 계약을 보호하고 있다. 훨씬 강한 거죠. 그런 점에서 다르다는 걸 알려드리고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간주 근로제도와 재량 근로제도 이 두 가지 한꺼번에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좀 느낌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근데 좀 성격이 다른 것은 이 간주 근로제도 같은 경우는 사업장 밖에 있는 분들에게 보통 적용이 됩니다. 보통 영업하는 분들은 사업장에 잘 안 들어오는 경우도 많고 아침에 이렇게 9시 출근하셔가지고 영업 쭉 돌다가 퇴근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이런 것처럼
사업장 밖에서 근무하는 분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업직 근로자, 그리고 뭐 운송, 배송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사업장 밖에 있는 경우에는 이 사용자가 몇 시간 동안 근로자가 일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특정한 업무 양을 기준으로 해서 이 정도 업무면은 8시간 근무한 걸로 간주하겠다라고 보는 거고, 어떤 날은 일이 많아가지고 뭐 9시간 할 수도 있고, 어떤 날은 열심히 일을 해서 7시간 뭐 이렇게 하더라도 서로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수당을 청구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는데, 물론 이제 명백하게 업무량을 많이 주는 경우들은 청구는 가능하겠지만은 기본적으로는 간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적든 많든 8시간을 일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업장 밖에 대해서 한다면은 이 재량근로제도는 방금 김동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업무의 특성에 따라서 많이 결정이 됩니다. 뭐 연구 개발이나 아니면 디자인, 편집, 기사를 쓰시는 기자님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그 업무 자체를 업무량에 따라 업무 시간이 많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업무의 특성상 너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을 해라고 하면 오히려 이게 비효율적일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어떤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근로자에게 재량권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 내에서는 좀 유연하게 할 수 있는 거죠, 당사자가. 그래서 그런 업무의 특성으로 인해서 간주를 하는 느낌이 있으면은 재량근로로 분류를 하고요. 이 사업장이 아닌 밖에서 근무를 할 때는 간주시간 제도가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느낌 자체는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제도가 별도로 있다라는 거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좀 근로시간 외적 현상들, 입법된 사안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알아봤어요. 재량 간주, 그 다음에 탄력적 근로시간. 탄력은 사실 이제 생산업체들에서 좀 문제가 많이 됐던 사례고, 아래 이제 재량 간주 사례들은 사실 이제 연구직이나 뭐 좀 개발직들이 좀 문제되는 사례고,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근로시간에 대한 입법은 되어져 있습니다. 본인 계약서가 뭔지는 아시고 좀 작성을 하시고요. 사실은 이걸 쓰는 회사들은 굉장히 머리를 유용하게 쓰고, 안 쓰는 회사들은 전혀 못 쓰고 있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좀 내용을 알고 여러분들 알고 진행을 하셨으면 합니다. 우리 내부 카페 나가니까 거기 질문사항 남겨주세요. 관련해서는 좋아요, 구독은 늘 힘이 됩니다. 여기까지 마치죠. 인사드리죠. 감사합니다.